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고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의 수산식품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원시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기술적 진보에서 열이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이 수산식품 산업에 있어서 혁신 기술 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블루푸드 테크 산업 분야의 지사랑 협력센터의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적이고 영양소도 풍부한 수산식품이 지속 가능한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하고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시푸드테크, 블루푸드와 같이 그 개념이 고도화되고 확장되고 있고 우리나라 해양수도이자 수산업 중심지인 부산이 블루푸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서는 수산식품이라는 단어보다 블루푸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푸드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진짜 시의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블루푸드라 해서 그게 친환경적이고 그다음 탄소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단백질 공급원이다 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차 가공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어떤 ICT 기술을 활용해서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라서 이제 작년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해서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맞춰서 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을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게 시간은 예, 암남동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지금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이 21년도에 다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절차를 다 거쳐서 올 연말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R&D 지원이라든지 혁신성장, 수출 그 모든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스마트 양식 추세가 되는데 전국에서 6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중앙 빅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디지털화하는 걸 우리 시가 선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공동우 시장 현대화에 총 사업비를 555억을 증액을 시키는 바람에 연말에 착공이 돼갈 수 있게 한 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준비 상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 기본 인프라는 아마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예. 또 이번에 스마트 양식 중앙 빅데이터 사업도 선정을 해서 170억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산이 우리나라 생산되거나 수출입되는 그 수산물의 46%가 유통되고 있는 수산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부산이.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수산업을 부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이걸 육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 가공이나 건조 위주의 수산물 가공을 하다 보니까 고차 산업 가공의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그 블루푸드 가공 부가가치율은 사실은 전국의 17개 지자체 중에서 부산이 15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저는 가공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실은 그 부산이 생산량, 수산물 생산량도 1위고 전국에서 예. 생산 매출 금액도 1위입니다. 그런 건 다 상위권에 부산이 들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부가가치율이 17개 지자체 맞습니다. 중에서 예.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낮은 그 순위이고 우리 부산이 수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면서 15위라는 수치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이 뭘까요? 근데 15위 그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2021년 부산연구원 보고서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이 부산이 20인 이하 기업이 72%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영세하다고 봐야 되는 그게 원인인데, 근데 지금 수산 트렌드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가정 간편식, 그다음에 1인 세대에 맞게끔 HMR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고차 가공이 돼야 되는데 이 영세한 기업으로는 따라가기가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기가 조금 어려운 듯한데. 그러니까 이 부산이 지금 이제 이 순위가 15위인 거는 본 의원이 분석했을 때는 기업이 조금 명세하고 그다음에 저부가가치형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15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자료가 지금 2021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산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21년에 15위였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그 순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남이나 이런 쪽은 우리보다 부가가치율이 더 낮거든요. 양식하고 하긴 하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맞다면 부산시가 원인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영세하고 저 부가가치형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퍼센트를 좀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조금 찾아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향도 부산이 조금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블루푸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준비도 잘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22년도 작년도 비상경제 대책회의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 시푸드테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해서 일단 기업한테 R&D를 그러면 생태계 조성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R&D하고 인력 지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때마침 최근에 며칠 전의 일인데 우리 청년산업국에서 RIS 사업에 우리 계약학과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육성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경대가 우리 수산 분야 최고 전문대학인데 그쪽에서 RIS로 해서 기업 맞춤형 인력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는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안 그래도 그 우리 2022년 2월에 부산 시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비상 대책 회의를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진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 자료를 가지고 수산 산업에 어떤 것들을 반영을 시키셨는지. 사실은 이제 그게 완전 그랜드 플랜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게 체계가 잡혀 있는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비상경제 대책에 크게는 생태계 조성. 회의를 한 지 1년 6개월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한 70% 정도 완료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결과, 회의 내용이 70% 정도는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자료를 주시고 그냥 우리가 70% 정도는 반영을
양성을 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블루푸드 산업을 이제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스타트업을 질문을 드렸는데 이 블루푸드 산업에 대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내용도 그 비상경쟁대책 회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하드웨어 사업하고도 관계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암남동에 그 우리 식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그 R&D하고 교육, 인력 양성하고 수출까지 복합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림에 지금 시푸드 플랫폼을 올해 개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테크노파크와 부경대, 해양대 이렇게 협업을 하고 동삼 혁신지구의 KMI라든지 기호스타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푸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면 그 다음은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산시에 세워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푸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너무 그 정확한 지적이시고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왔던 많은 계획들 중에서 하드웨어 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거의 현안이었는데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력 양성이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RIS를 통해서 이제 부경대와 전문 인력 양성한다든지 그다음 그 이전에도 사실은 부경대 신라대에서 해삽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산 전문가 양성을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계속 지금 효과를 보고 그 부경대하고 이제 협업으로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을 계획을 세우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 이 인력들이 전부 다 그 일자리 창출도 채용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과 채용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기업과 이렇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이렇게 그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그럼 되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고 그 모듈형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상온에서도 포장 기술에 의해서 냉장고 안 열고 보관하는 이런 기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과 개설이라고 하면 이 협업 이제 부경대하고 학과 개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내년에 지금 현재는 학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 대학원 과정으로도 개설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겁니까? 모듈형으로 배워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RIS로 한다는 거고 기존 학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수산 분야는 부경대가 전국 최고거든요. 수산과학대학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부경대의 수산대학을 졸업했던 인력들이 부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되게 동원산업이나 이렇게 서울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잡기 위해서 부산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걔들이 못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인력 양성이 문제가 아니고 양성 잘 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더 높은 페이를 주는 서울로 그냥 본사로 올라가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영수 총장님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인력 양성은 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이 우리 지역에 정주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 이게 제 요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질 높은 일자리를 지금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산업에서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고 나서 그 인력이 우리 지역에 정주하게 만들려면 질 높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아까 스마트 양식장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뭐 단순 절단 가공 포장해가지고는 거의 부가가치도 낮고 월급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양식장이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게 그 센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양식이 되면 전방산업은 잘라서 포장하는 게 전방산업이고 후방산업은 IoT 그 센서 기술이 있어서 이런 분야가 석박사급이
이직하는 분야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많이 나와줘야 부산을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식품 공장 가서 절단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일반 우리 그냥 그러면 예.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은 블루푸드 관련 종합 계획은 부산시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돼 있는데 네. 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어떤 우리 공무원 그 보호 생태로 예,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깊이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21년도에 해수부는 이미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부산이 제2의 도시이고 예. 해양 도시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 계획을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다음에 의원님 좀 도와주시면 사실은 아까 개별 사업 하드웨어나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기 덴마크나 우리 스웨덴 말메하고 거기 코펜하겐인데 유명한 그 외래순 식품 클러스터 있으면 네슬레라든지 칼스버거 생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그 노르웨이 항만도 한번 보고 한번 현장을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그런 데가 그게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산학 협력인 모델인데요. 대표 성공 모델인데 그 트리플 힐릭스에서 이게 3개 기관들이 협업을 해갖고 그런 고차 가공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전이 있는 기본 계획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이 그 정부 정책 기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종합 계획이 부재인 게 맞습니다. 조금 아쉽고 예. 이 수산식품 관련 기본 계획을 저는 세워서 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전문 인력은 양성할 준비는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문제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도 이 기본 계획에 세워서 부산시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지금 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TP에 그 지금 해양수산 그 블루푸드 센터가 해양 바이오 블루푸드 센터가 있죠. 예. 이게 기존의 해양 바이오 센터에서 블루푸드로 이름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예. 사립을 해서. 그러면 이 이제 해양 바이오 블루푸드 센터에서는 블루푸드와 관련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사실은 요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네. 되는데 TPS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맨 처음에 뭐 TP에 9단까지 돼 있는데 스마트 해양 기술단이 있고 일광에서 해양 바이오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장림의 시푸드 플랫폼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저기 그 어묵 위주로 특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암남동의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완전히 이제 R&D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킹까지 이게 되거든요. 27년도에 암남동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면 우리 TP도 이게 최고 정점에 이르면서 이제 우리 모든 이 세팅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부산이 그 블루푸드 식품 관련해서 어묵 말고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 가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 정책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해양 바이오 블루푸드 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창업 투자 관련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창업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때가 고차 가공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어묵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령 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그 씹지를 못하는 분들한테 쉽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전복 가공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경대의 창업 시스템과 연계를 해가지고 뭐 포장 그다음에 아까 뭐 노인용 식품이라든지 일회용 HMR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창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를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유치를 지금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의 성장을 유지시키려면
투자의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맞습니다. 좀 예.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산 펀드가 우리가 지금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태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수산 펀드가 한 100억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작은 기업은 M&A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펀드가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M&A를 시켜서 기업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 지원과 함께 펀드가 들어와야 이게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좀 넣어서 예, 생태계 조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예. 블루푸드 산업이 조금 부산이 선도적으로 앞서 예.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어님 오늘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아까 외래순 그 네덜란드 꼭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데 한번 보고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남정은 청년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오늘 제가 지산학을 들고 왔습니다. RIS하고 라이즈를. 근데 그때 시장님 답변에 잘 되고 있다, 브랜치가. 그다음 성과를 내고 있다,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라고 답을 했고, 의회는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질문지를 만들고 그거를 근거로 이 정책의 방향이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개선 방향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가 잘 제출이 되었나요? 자료 제출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일부 드렸는데 좀 미리 자료가 문제가 설명드렸는데. 있었다고 네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짚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브랜치는 지금 사실 성과가 그게 나지 않는 사업이라고도 인정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 잠시만요. 예. 지금 브랜치는 연결로서 이제 지금 연결 사업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큰 성과가 지금 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TP나 부서에서 성과가 있다, 성과가 난다 하니까 의회에서는 그러면 성과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치 사업이 이런 취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걸 계속해서 성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 성과를 내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성과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네. 저희가 설명드릴 때 그 성과의 개념은 이제 21년에 이제 시에서 최초로 지산학 개념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산학 개념이 당시에는 크게 이제 개념적으로도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반 조성하고 붕업을 위해서 이제 대표 사업으로 이제 브랜치 사업을 시작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브랜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장님 지금 시간이 계속 질문을 길게 그래서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안 되고 그때 요약해서 당시, 그러니까 이 브랜치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냥 인정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맞으면 맞다 하시면 됩니다. 또. 현재 있는 성과는 예. 그 말씀하신 그런 말씀하신 고용률이나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러 오는 직원들도 네, 네. 이거를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시정질문 그 자료가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이 자료를 내가 심의할 때 질의용으로 쓸 건지, 그다음에 시정질문으로 쓸 건지, 5분 자유발언 자료를 쓸 건지 그거는 의원이 판단하는 거고, 부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자료를 저는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산학 협력센터에서 이제 지금 계속 브랜치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대학에서 산학 협력단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산학 협력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사실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학교의 대학의 협력단하고 우리 시가 그 지산학 협력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죠?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까? 대학의 예. 상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모두 지산학 사업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그렇죠.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이걸 예. 질문을 드리냐면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네. 방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러면 각 대학의 지산학 협력단하고 지산학 센터하고 공유와 협업이 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 현재 지산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들 중에서 산단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린크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공동 사업들을 만들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 따로 설명을 하시니까 오늘 제가 앞에 그 블루푸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치가 지금 64개까지 브랜치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이 그 해양수도 수산업에 대해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이 브랜치의 수산 부분이 너무 지금 없습니다. 이 브랜치의 수산식품, 수산업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기업을 못 찾으신 건지 아니면 브랜치를 할 만한 기업이 없는 건지요. 현재 저희가 기업 브랜치 같은 경우는 7대 전략 산업별로 좀 맞습니다. 분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산 쪽은 지금 업체가 한 2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뭐죠? 은하수산하고 이제 삼진은 이제 좀 정확한 그건 아니고 삼진 이음이라고 해서 하해공원 쪽으로 이음. 삼진 어묵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 어묵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은하수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보면서 지산학 브랜치 사업에도 우리 수산식품 부분에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요. 지금 64개를 지정을 했고 나머지 100개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지금 계속 지정해야 될 숫자 부분에는 이 수산 파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금 찾아서 연결 브랜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라이스하고 라이즈 사업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아라이스하고 라이즈 사업을 지금 우리 시가 진행되고 있는 거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아라이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 현재 저희가 진행 사항은 교육부에서 PPT에 있는 것처럼 5대 재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지금 완료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특성화 같은 부분은 지역 대학별 발전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금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라이즈 계획이 나왔을 때 있던 그런 프로젝트들하고 지역 대학별 특성화 분야들 매칭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6차 전략 산업이 도출되면 이제 산업 분야하고 그다음에 지방 대학 지원 사업들과 이제 매칭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각 대학과 이제 산업체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성과 평가 방법까지 구축을 하고 12월에 교육부에 사업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먼저 RIS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RIS 사업이 선정될 때 전담 조직이 총괄 운영센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처음에 우리 시가 이거를 선정 받을 때 조건이 뭐였죠? 어떤? RIS 사업을 할 때 이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총괄 운영센터가 있는데 총괄센터 지역 운영센터 위에 지역 협업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이 협업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기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의결기구에서 뭔가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RIS 사업하고 관련돼서 의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 협업위원회에서 저희가 3월에 제출한 RIS 사업의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의결을 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보니까 자료를 처음에 받을 때 네. 이제 총괄센터는 비영리 법인으로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라이즈 사업이 선정된 지역은 RIS 사업 총괄센터를 삭제하고 라이즈 센터 설립 의무화가 이 조건부로 달려 있더라고요. 단서 네. 조항에.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라이즈 센터는 현재 저희가 지정은 당시에 지정 기관으로 테크노파크의 지산학 아니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로 네. 처음에 사업을 네. 신청을 할 때는 테크노파크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네. 했는데 네. 시범 그 테크노파크 지산학 협력센터를 IRIS로 전환하고 시범 사업 기간 내 별도 법인으로 확대 전환 계획이 제출되어 있던데요. 예, 일단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일단 그 라이즈 체계가 되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평가 체계라든지 기획이나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이 진행 계획에 좀 문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미 지금 RIS 관련해서 총괄운영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게 라이즈 센터로 이게 합쳐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 천천히 고민하면 안 되죠. 운영 중이고. 그런 조건으로 이걸 받았는데 그걸 예. 왜 고민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총괄운영센터가 현재는 RIS 사업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이제 확대가 되면 라이즈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확대가 예. 되면 2025년에는 네. 이 5개 사업이 전부 다 라이즈로 통합되는 네. 거고 네, 네. 그 가는 과정에 그 RIS를 받을 때 단소조항으로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예, 네. 그럼 그렇게 진행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뭐죠?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와 지금 현재 총괄센터가 1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올렸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채용이라든지 그 확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이제 라이즈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RIS 총괄 운영센터가 라이즈로 네.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부산시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네. 지금 그 조정은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이제 재정혁신 담당관실이나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조정 이후에 네. 라이즈 센터 그러면 지산학 센터가 라이즈 센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라이즈 센터를 별도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그 확대하는 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확대 정도와 이제 조직 기능에 따라서 확대만 할지 아니면 별도 법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검토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BDI 사실은 능력에 아닙니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예. 이제 이거를 왜 걱정을 하냐면 사실은 이 라이즈 사업은 사실 교육분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시장님께서 우리 부산시가 지산학 협력이라는 우수한 모델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라이즈 사업으로 정책 건의를 해서 이게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라이즈 사업으로 지금 그 지방대를 살리기에 네.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이즈 사업은 처음에 교육부가 큰 로드맵을 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모델이라면 우리 부산시가 먼저 앞서서 이런 큰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검토 중이고 계속 준비 중이고 이 준비와 검토를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올 초에 받아서 2025년에 이 전체 라이즈로 통합이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교육부 계획서 검토를 2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답변에. 네. 그런데 원래 당초는 계획서 제출이 4월입니다. 네. 4월에서 기본 준비를 해야 하고 7월에 제출을 해서 진행 과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육부 내부적으로 뭐가 안 맞아서 12로 연기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당초 계획이 4월이었기 때문에 부산시는 큰 틀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필 목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사실 볼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4월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원래 계획은 협약이 한 9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점점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하면서 점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분석이 면밀하게 되어야지만 내학에 오픈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럼 더 이런 기획들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진행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계획 네.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네네. 진행은 지금 테크노파크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BDI하고 비스텝이 같이 그러면 움직이고 테크노파크 있습니다. 지산업협력센터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예. 테크노파크 지산업협력센터에 이런 큰 틀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육 전문가가 있습니까? 현재 요 부분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어디서 받습니까? 자문은 그 각 분야별로 뭐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평가 분야라든지 네.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이제 전체 계획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부산시가 아직 큰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우리 부산시의 전문가 집단, BDI나 비스텝 같은 걸 다 동원을 해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으니까 세부 계획이 나올 수도 없고 우리 부산에 있는 지방대학들은 전부 다 부산시를 쳐다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감을 내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 맞는 부분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TF에는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BDI나 비스텝도 다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 수렴 절차는 저희가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지산학 엑스포에서 이제 포럼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각종 토론회나 아니면 기획처나 그 산단총에서 의견 수렴 절차도 곧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속도를 좀 내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이 RIS 관련해서 총괄센터를 지금 어디에 둡니까? 총괄센터는 테크노파크에 둡니다. 두고 예. 그러면 이 지금 총괄센터의 자료에 보니까 이 업무를 네.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어, 테크노파크 내에 둡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총괄 운영 센터는 테크노파크에 두고 이제 여기서 사업 관리와 전반적인 그 사업 관리와 이제 예산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돼 있고 밑에 보시면 대학 혁신 본부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대학 혁신본부, 대학 네. 혁신본부는 공유대학 운영이나 학사 과정 개편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그러면 이 진행이 됩니다. 그 운영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이원화시키면 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까? 원래 그리고 제가 예, 봤을 때는 이게 좀, 이 지금 RIS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 본부에서 하는 그 세 개의 단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가장 거의 비중을 네. 여기서 다 차지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예산은 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중 있는 분야를 부산대학이 가져가 버리면 이 센터는 사실상 큰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센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 관리하는 총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면 중앙으로 치면 연구재단 아니 이런데 연구재단 같은 데서 사업비 관리하고 성과 평가하고 연차별 추진 계획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총괄센터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조금 작게 배정이 되어 있고 또 대학혁신본부나 이런 데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면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센터의 역할보다 부산대 역할이 커서 센터가 부산대에 끌려가게 되죠. 그건 제가 봤을 저희가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테크노파크 안에 어느 구조로 넣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랑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이 말씀하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 더 속도감도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각 대학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전문 분야나 뭐 우리 출연기관도 필요하면 다 참여를 시켜서 어디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보시고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하시고 이 소통 과정들을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보고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협의회에 대해서 저희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가 시정 질문할 때 라이즈 사업은 제가 별도 법인이나 재단 설립이 중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일부 공감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 부산이 준비 중이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서면 질문 온 거는 지방대 육성법이 개정된 이후에 준비하겠다라고 서면 답변은 왔고요. 그다음에 모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미 부산은
고등교육협의체를 만들었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말씀하신 고등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처음 아직 만들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예. 왜 기사가 지금 만들었다고 났죠? 법률에 따른 이런 것 때문에 의회가 헷갈리는 겁니다.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등교육 협의회는 지방대 육성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들어야 되고 그 전에 그 라이즈 계획이 나왔을 때 지역에 있는 지방대 육성 그 협의회나 이런 다른 협의회를 일단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명칭을 가진 고등교육 협의회는 발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대 육성법이 지금 개정되어 국장님 있는 말씀하신 게 됩니다. 맞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의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예.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경제부시장님은 그 추가 발언 때의 발언을 좀 신청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나요, 그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경제부시장님 질의 문제는 추가 발언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